선택 과목, 확률 통계 제 12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1번. 자, 4개의 집합. 그러니까 대문자의 소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B. 이런 그 4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8개의 문자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남김없이 일렬로 나열한다. 그 조건이 뭐냐? 라지 A와 스몰 a는 양쪽 끝에 나열한다. 그 다음 나 조건은 같은 집합에 있는 원소 중 대문자는 소문자보다 왼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대문자가 왼쪽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왼쪽. 그러니까 앞쪽에 서고 소문자 뒤에 선다. 그렇게 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겠느냐. 자, 같은 집합 안에는 원소 중 대문자는 앞쪽, 소문자는 뒤인데. 근데 단 A와 라지 A와 스몰 a는 양 끝에, 라지 A와 스몰 a는 양 끝에 세웁니다. 그리고 복판에 뭐요? 6개죠? 여기 하나 더 있죠. 6개 문자를 나열한다. 그러면 일단은 라지 A와 스몰 a는 픽스되어 있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리 바꿀 수 없고. 그 다음에 복판에 있는 6개 문자죠. 요 6개 문자는, 자, 반드시 A와 B 옆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단 조건은 뭐예요? A는 B보다 앞서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6개의 문자를 몇 개? 라지 A와 스몰 B를 자리 바꾸는 게 없으니까 같은 문자로 보면 돼요. 복수 순절로 보면 된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라지 A와 스몰 a는 순서 안 바뀌니까,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도 관계없지만 자리가 안 바뀌니까 같은 것의 순절이다. 복수 순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6개의 문자를 2개와 2개와 2개, 세 조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6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2개. 왜? 라지 A, B는 있고, 라지 B와 스몰 B 자리 바꾸면 안 되죠. 라지 C와 스몰 C 자리 바꾸면 안 되죠. 라지 C가 앞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6개 같은 것 중에서 2개 같고, 2개 같고, 2개 같은 복수 순절이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6팩토리얼 720이 되죠. 요게 8 되죠. 요거 계산하면 98구 90이 된다. 해서 3번 되겠습니다. 자, 24번으로 넘어갑시다. 이건 뭐 계산 문제죠. 이거 계산해 주는 거. NHR. 여러분들 NHR 중복 조합의 수는 NU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커미네이션 R다.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목적이 4H3 빼기 3H4의 값은 뭐냐? 그러면 4 더하기 3 해서 7, 6 커미네이션 3이 되고 빼기 6 커미네이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 커미네이션 3은 6팩 오버 3팩이 되죠. 빼기 6 커미네이션 4는 6팩 오버 4팩 2팩이 되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요거 약분할 때 조심하세요. 6팩, 3팩 떨어지고 6 밑에 5, 밑에 4까지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3팩 6, 4, 5, 20 빼기 요거 약분하면 5 남고 3, 5, 15 해서 답은 5가 되더라.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자, 25번 갑시다. 자, 확률에 관한 얘기죠. 많이 해봐야 돼요. 확률 통계는 많이 다루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25번은 농구 동아리 5명과 탁구 동아리 4명과 당구 동아리 3명으로 구성된 12명의 총 12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4명을 택할 때 했습니다. 자, 확률에 관한 얘기 나오면 반드시 전공간과 확률 공간 나눠줘야 돼요. 보통 때까지가
예, 전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n 오메가 바로 씁시다. n 전공간의 개수는 뭐냐? 12명 중에서 몇 명? 4명을 뽑아내는 게 전공간입니다. 12 컴비네이션 4다. 계산합시다. 이건 뭐요? 12 팩 오버 4 팩 8팩이 되죠. 요거 계산 더하면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까지 가야 밑에 8팩 떨어지죠. 4팩은 얼마요? 24죠. 자, 4팩 24입니다. 24는 38에 20. 요거 하고 하나 약분하고 여기서 뭐요? 5 나오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하면 11 곱하기 59, 45 이런 나옵시다. 약분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거 이제 전공가입니다. 택할 때 적어도 택한 학생 중 적어도 한 명은 당구 동아리 1 당구 그러니까 4명의 학생을 뽑을 때 농구 동아리 5명, 탁구 동아리 4명, 당구 동아리 3명이 있는데 자, 이미 4명을 딱 뽑았을 때 택한 학생 중 적어도 한 명은 당구 동아리 몇 명이에요? 예, 당구 동아리가 3명이죠, 3명. 3명 중에 한 명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적어도 했으니까 3명 다 들어가도 되고, 1명 더 되고, 2명 더 되고. 그러니까 여사건은 뭐예요? 한 명 안 들어간 거. 이런 경우는 적어도 했을 때 여사건 찾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N은 확률 공간 2라고 하면 2의 컴플리먼트 여사건. N 여사건은 당구 동아리 몇 명? 3명 중에서 몇 명? 3명, 아니지. 여사건은 당구를 빼고, 그렇지. 당구 빼고, 농구와 탁구 합쳐서 9명 중에서 몇 명? 4명. 자, 당구 동아리 한 명도 안 뽑는 게 여사건이죠. 그래서 그 카미네이션 4는 9팩 오버 4팩 5팩 되죠. 계산 잘 합시다.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까지 가겠죠. 4팩은 24. 자, 23, 8에 24 요거 떨어지고 2 남죠. 그래서 이거 18 곱하기 얼마요? 7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프로바빌리티 확률 P2는 자, 여사건 나왔으니까 1 마이너스 P 여사건입니다. 2의 여사건.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전공간이 11 곱하기 45분의 18 곱하기 7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약분에 55분의 14가 되죠. 그죠? 예, 1 마이너스 55분의 14. 그래서 계산하시면 55분의 41 되는 예, 확률이 있죠. 예, 1분이 되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에서는 적어도 할 때 조심하시도록. 적어도 하면 여사건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26번을 갑시다. 26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자, 한 개의 주사위 6번 던질 때, 이게 독립시행이지, 그죠? 6번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온 횟수가 홀수일 확률. 자, 여러분, 일단은 뭐 아주 쉽게 생각해요.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더 한 번 던지면 3의 배수, P3. 3의 배수가 될 확률은 얼마예요? 6개의 눈 중에 3의 배수는 뭐예요? 3, 6,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이 한 번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사건입니다. 확률입니다. 그죠? 근데 3의 배, 6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올 횟수가 홀수일 확률을 P라 했단 말이죠. 그럼 주어진 조건 그대로 합시다. P는 몇 번 던진다? 6번 던진다. 3의 배수 홀수다. 그러면 3의 배수의 눈이 한 번 나올 수 있죠. 3분의 1의 1획. 나머지 5번은 뭐요? 3이 아닌 눈이 나온단 말이에요. 3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면 3이 아닌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그죠? 요거에 5팩. 이렇게 쓰세요. 물론 6 컴비네이션 1에 뭐 P 하면 되지만 어차피 복수 순서로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홀수분. 나온 횟수가 홀수일 확률을 필요했으니까 자, 6번
시도 중에서 3분의 1이 뭐요? 예, 몇 번? 한 번 하고 세 번 나오죠. 세 번 나오고. 그러면 3분의 2가 예, 세 번 나오면 3팩. 또 있죠. 홀수가. 5번 나올 수 있잖아요. 예, 플러스. 6번 던졌을 때, 자, 3분의 1이 몇 번 나온다? 5번. 5팩. 그 다음에 3분의 2에 1승, 1팩 됩니다. 이걸 싹 정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3의 6승으로 통일되잖아요. 3의 6승. 3의 1, 3의 6승 맞죠? 요거 6이 남고, 6 곱하기 2의 5승 32. 요 3팩돌 6 떨어지고 6, 5, 4가 되고 떨어지죠. 4, 5, 20이죠. 20 곱하기 2의 3승 8. 그 다음에 3의 5승분의 또 6이죠. 6 곱하기 2. 그렇죠. 그래서 쫙 정리하니, 자, 나왔습니다. 열어놓고, 우리 목적이 뭐요? P 곱하기 3의 6제곱이네. 그래서 P 곱하기 3의 6제곱은 분모 떨어지네, 그죠? 그 분자만 더하면 된단 말이죠. 6 곱하기 32, 28이 160, 26, 12 해서 계산하니 364가 나옵니다. 364 있습니까? 예, 364 2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립시행, 사실 독립시행이죠. 예,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입니다. 자, 우리 27번 통계 27번 문제입니다. 이산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0, 1, 2, 3이고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p의 large x equal small x의 이미지는 뭐냐? 14분의 x 더하기 k다. k는 x는 0에서 3까지 움직인다. 이때 vx 값을 구하라. 참 중요합니다. x의 분산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먼저 우린 여기서 뭘 조사해야 되냐? 총도수에 의해서 k 값을, x가 변하지만 k 값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총도수, 이산확률 분포의 총도수, 확률 도수의 합은 1입니다. 그렇죠. 시그마 x가 얼마부터? 0부터. x가 0부터 움직여서 얼마까지 갑니까? 3까지. probability x equal small x 요 합이 1이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은 다시 잡으려면 그대로 시그마 x equal 0에서 3까지 px가 바로 14분의 x 플러스 뭐요? k였습니다. 지금 x가 변하죠. x가 변하니까 뭐요? 말할 것도 없이 시그마 계산해줘. 제로부터 일일이 하나씩 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수열을 배웠기 때문에. 자, x 하나 땡겨 올려서 우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놈 이퀄 14분의 1을 빼고 시그마 x가 얼마? 1부터 가야 계산할 수 있죠. 1에서 하나 땡겨 올리면 얼마? 4까지. 땡겨 올리면 그만큼 더하여 빼요. 빼주죠. x 마이너스 1 더하기 k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그러면 계산하면 드디어 14분의 1에다가 k, x 이퀄 1에서 4까지 x는 2분의 1에 n 하면 4, n 플러스 1 하면 5, 빼기 4 뺐죠. 더하기 4k. 요 토탈이 얼마다?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걸 정리를 하시면 요 1 되는데 요 정리하면 14분의 정리하면 분모 14분의 자, 요거 얼마요? 4k. 4k 맞죠? 4k 되고 10에 써서 플러스 얼마? 6. 여기 얼마다? 1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k 8하고 k 2하면 8 더하기 6 14 되네. 그래서 요 상황에서 k 이퀄 2가 나옵니다. 문제는 k가 2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분산하면 돼요. 분산은 뭐예요? x의 분산은 뭐냐? 마레이션 x는 뭐의 에버리지 x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뺀기 분산입니다. 그들 때려요. 자, 왜? k 다 나왔거든. 시금밥 x가 어디에서? 0에서 얼마까지? 3까지.
x제곱이면 x제곱의 px가 바로 뭐예요? 14분의 x 더하기 k가 얼마? 2 나왔죠. 이거대로. 여기 x제곱의 평균이 되옵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 빼기 하기를 평균의 제곱. 평균은 뭐예요? 시그마 x 이퀄 0에서 3까지. 평균은 x fx예요. x 곱하기 fx가 얼마요? 14분의 x 더하기 2. 요거 전체의 스퀘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계산하면 되죠. 이제 여러분 계산에 문제가 생긴다. 계산에. 그래서 우리 물맷돌 수학에서는 철저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있어야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자, 14분의 1 빠집니다. 시그마 계산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베이스 올려줘야 되죠. 시그마 x 이퀄 1에서 하나 땡기면 4까지. 땡겨 올리시면 그만 빼잖아. x 마이너스 1의 스퀘어에다가 이거는 뭐예요?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죠. 여기 이해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곱 빠져나갑시다. 마이너스 14의 제곱분의 1에다가, 그렇죠? 시그마 x가 얼마부터? 1부터 4까지 하나 땡겨 올려요. 땡겨 올리면 14제곱 나오는 14의 제곱분의 1 나가고 x 땡겨 올리다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1. 요거에 요 몽땅 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건 또 계산해야죠. 14분의 1에 시그마 x 이퀄 1에서 4까지 좀 비약합시다. 요 x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하고 하나 x 마이너스 1 한 번 더 쓰면 되잖아. 제곱이니까. 요건 뭐예요? x 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에 쓰잖아. 그죠? 이게 전개하면 x 몇 차? 3차죠. x 세제곱. 그 다음에 2차는 마이너스 x 자수. 마이너스 x 자수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x.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뭐요? 마이너스 14의 제곱분의 1에다가 이놈은 시금밥 x 이퀄 1에서 4까지 x 제곱 마이너스 1. 요 계산에 몽땅 스퀘어다 이 말이죠. 예, 계산. 누가 계산을 확실하게 하느냐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요 계산하면 시작. 자, 14분의 1 뺄까요? 14분의 1 하고 요놈은 뭡니까? x 삼성 2분의 k 그러니까 k 삼성은 2분의 n 플러스 1 스퀘어죠. 그럼 2분의 n 4 곱하기 5의 왕창 제곱 빼기 x 자승 6분의 1에 n 하면 4 n 플러스 1 5 2n 플러스 1 8에다 1대 9 여기다 빼기 얼마요? 2분의 1에 n 4 곱하기 n 플러스 1 5 하고 더하기 얼마? 4 여기 요 계산입니다. 그죠? 계산할 수 있겠지. 그죠? 요놈은 또 뭐냐? 마이너스 14의 제곱분의 1에서 여러분들 이래 해도 베이스 변환해도 복잡한데 그냥 때려가지고 계산 못해요. 솔직히. 예, 여기는 뭐요? 자, 요거 14의 자승분의 1에다 x 자승은 뭐예요? 6분의 1에 n 4 n 플러스 1 5 2n 플러스 1 9 맞죠? 맞죠? 빼기 4 요놈의 뭐요? 제곱이 되잖아요. 이거 잘 정리하세요. 예, 정리하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계산하였습니다. 앞에 거는 7분의 32가 나와 있고 빼기 요 뒤에 거는 14 그래요. 약분하고 나니까 49분의 13의 스퀘어가 되는 것을 계산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산을 하니 49분의 55가 되더라. 요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구상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49분의
55는 3번이네. 예,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산항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해 보셨습니다. 28번은 이제 27번은 이산항률 분포고 항률 질량 함수고 요번은 뭐요? 항률 밀도 함수, 연소 항률 분포가 되니까 항률 밀도 함수 하죠. x-1과 항률 이산항률 분포는 떨어져 있는 디스크리트된 별량이니까 그들의 평균 분산은 다 시그마로 갑니다. 그 연소 항률 분포는 어쩔 수 없이 적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수열과 적분을 떨어져 놓으면 안 돼요. 수열이 적분이에요, 사실은. 수열이 왜 하느냐? 적분하기 위함이야. 여러분들 대부분 다 미분 적분이죠. 미국의 교과 과정을 보면 대학원 시험도 다 이 칼큘러스에서 나요. 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미분 적분을 제대로 못하고 가면 보니까 그냥 칼큘러스 말 그대로 계산하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수열하고 적분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열 앞에 나오는 우리 물맷돌 2단계에서 공부하는 극한 내용이 전체를 다 커버해요, 사실은. 그걸 잘 떨어지는 게 학생들은 극한하고 수열하고 적분들이 따로 떨어지는 걸 생각해요. 심지어 미국 캘큘러스 교재를 보니까 진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 그래 안 될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편집을 잘못했는가 싶는데 이 캘큘러스 교재에 수열 극한을 뒤에 넣어놨더라고. 정적분 뒤에. 그러면 안 되죠. 수열 극한이 정적분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그 구조를 우리 물맷돌에서는 다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자, 훈련을 잘 하도록 합시다. 자, 갑시다. 항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x-2와 1 사이에 있을 때 요 항률 밀도 함수 fx 요거 줬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요? 미지수가 a와 b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아까처럼 총도수를 구해요. 총도수. 자, 총도수는 뭐예요? 인테그랄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fx죠. fx가 한번 해봅시다. a의 절대값 x 더하기 b의 dx가 1이 돼야 되죠. 그럼 이 절대값이 기분이 나쁘잖아. 그럼 최치 마이너스 1에서 인터벌 2 사이에 절대값 속이 음이 된 건 제로까지죠.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제로까지 음이니까 마이너스 ax 더하기 b의 dx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제로에서 2까지는 뭐요? 양이잖아요. ax 더하기 b의 dx다. 이게 1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뭐요? 자, 이제는 좀 실력 발휘합시다. 그죠? 마이너스 1에서 제로까지 하나 땡기면 꼴이 0과 1 되고 제로에서 2까지 하나 땡기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죠. 그럼 꼴이 0과 1로 다 맞출 수 있잖아. 그런 계산을 그래 안 해도 바로 하면 돼. 바로 계산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뭐 1차니까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인테그랄 제로에서 1까지 땡겨 올립니다.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1에 더하기 b에 dx라고 쓰고 그 다음 인테그랄 요건 뭐요? 얼마를 땡깁니까? 1을 땡기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됐습니까? a의 x 더하기 1이죠. 1땡 있으면 여기에 더하기 b 요렇게 dx가 됩니다. 그럼 이 꼬리를 0과 1로 맞출 수 있죠. 시작. 제로에서 1까지. 자, 요 기하함수 난리 뿌리죠. 요것만 쓰면 돼. 마이너스 ax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로 갑니다. 플러스 a 더하기 b 나오죠. 여기서는. 여기는 뭐요? a 더하기 b가 두 개죠. 왜? 두 배의 제로에서 1까지. 그러니까 얼마요? 플러스 3a 더하기 뭐요? 3b 이렇게 계산을 해주세요. 꼬리가 0과 1 사이 적분에서 개수만 나오니까 바로 해요.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그대로 3a 플러스 3b 이퀄 얼마? 1 된단 말이죠. 양변 1을 첩보내면 어떤 식이 나오겠어요? 좀 정리해봅시다. 6a, 5a 되네? 1을 치면 6a에서 마이너스 a, 5a. 5a 더하기 6b 맞으면 6b가 2다. 이런 식 하나
끌어내 놓읍시다. 여기 기억. 갑니다. 자, 5A 더하기 6B가 이거 기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딱 요거 있죠. 마이너스 제로까지의 확률이 5분의 1. 아, 이거 참. 아, 요 말을 또 끌어와야죠. 요 말. 자, 요 말에 의해서 5분의 2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제로까지 fx가 뭐예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x 더하기 b가 된단 말이죠. 그죠? 요래 되니까 요 놈은 쫙 땡기 올려야 되지. 그죠? 예, 땡기 올리면 뭐예요? 0에서 1까지 마이너스에 a에 x 마이너스 1에다 더하기 b에 예, 그렇죠. 요거 dx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뭡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ax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a 맞으면 플러스 a 플러스 뭐요? b 요렇게 되네. 그 양변에 5를 쳐버리면 분명히 5 있으니 그죠? 5 참 10쳐야 되겠네. 그러니까 요거 이퀄 2분의 a 더하기 b 되잖아. 그죠? 양변에 2, 5, 10을 곱하면 5a 더하기 10b가 예, 4다. 요거 니은 AB 차트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의해서 A와 B는 어떻게 구할까? 아, 이것도 연립방정의 등치법 대입법 텐데 5A 나왔으니 갖다 외우면 되지. 그죠? 행렬 뭡니까? 우리 행렬로 해야 되지만 5A 여기에서 이거 빼면 얼마입니까? 예, 여기에서 4B는 얼마예요? 2죠. 그 B 이퀄 얼마? 2분의 1. B가 2분의 1 나왔습니다. 5 나오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5분의 예. 요 B 대신 2분의 1이니까 5 대는 마이너스 5분의 1 AB 나왔습니다. 이때 뭘 구하느냐 했냐? 프로바빌리티. 자, 목적이 P에 5A에서 X가 얼마? 2B까지 5A A가 얼마? 5분의 1 마이너스 1을 돼요. 마이너스 1에서 X가 1까지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돌 확률이란 말이죠. 이 또 그림 그리려고 하지 말고 예, 인테그랄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요? 제로까지죠. 제로까지. A가 뭐예요? 마이너스 5분의 1 절대값이죠. 음이니까 플러스 5분의 1 X B가 얼마? 2분의 1. 그래서 여기 씁니다. 요거 dx. 플러스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뭐예요?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예, 마이너스 5분의 1 x. 아까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 나갔으니까 5분의 1 x 더하기 얼마? 2분의 1 dx. 자, 땡겨 올립시다. 0에서 1까지. 하나 땡겨 올리면 그만큼 빼주죠. 5분의 1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뭐요? 5분의 1x 맞죠? 더하기 2분의 1 꼴이 같았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상쾌하게 플러스 5분의 1 x 마이너스 5분의 x 나가죠? 맞다서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하니까 5분의 4 맞죠? 5분의 1x 마이너스 5분의 1 나가고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 되는 1 마이너스 5분의 1은 5분의 4.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5분의 4 dx 해봤던 계산 결과는 뭐요? 5분의 4 되더라. 그래서 이 문제 해답은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계산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계산 능력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계산 능력은 머리 좋다고 그 머리 좋은 아들이 쏙해요. 머리로 다 풀고 가슴으로 안 풀고 손을까지 안 내려오니까 머리로만 예, 안 돼요. 여러분들 학문은 절대로 머리로 가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이해가 확실히 되면 손으로 와서 막 풀고 너무 행복하면 그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계산 잘합시다. 자, 29번 넘어갑니다.
자, 이런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자, 보세요. 문제.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에 따르고. 그래. 문제 바로 적읍시다. 자, 노멀 분포.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3인 of x가 따릅니다. 자, 이런 문제 딱 나오고 여기에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주면 반드시 여러분들 여기에 선행해야 할 것은 요거 나오면 표준화된 분포를 만들어줘야 돼요.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 1이 되는 이런 분포. 아바 z는 디테일하게 x 마이너스 얼마요? 8 나누기 3. 여기 표준화된 그림입니다. 그 다음 또 뭐예요? 자,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자, 노멀 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되는 of y. 자, 이걸 또 노멀 분포로 바꿔야죠. 평균이 제로고, 예? 표준 편차가 1인 of z는 y-m에 요래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어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P의 x가 4에서 8 사이 놓을 확률과 x가 8보다 클 확률이 2분의 1을 만족시킨다. 참 재밌는 얘기죠. 자, 요 말은 자, 요 말을 우리는 스타라 합시다. 자, 요 스타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냥 적으란 얘기예요. 노멀을 표준화로 해야 돼요. 그러면 probability. 자, 4죠. x가 4죠. 4 마이너스 8분의 3. 여기 z가 되고. 됐죠? 여기 뭐요? 8 마이너스 8. 그 제로네. 예, 제로. 예, 제로 합시다. 제로. 예, 8 마이너스 8 하니까 제로 된단 말이에요. 제로. 요거 더하기. 그 다음에 probability y입니다. y. 자, y는 뭐예요? 자, y는 뭐예요? 자, z. 자, p, z, 요겁니다. 요 zy가, 자, 이 z로 바뀝니다. 요 놈은, 자, 여기 8 마이너스 m죠. 예, 8 마이너스 y8. 8 마이너스 m의 시그마입니다. 자, 그럼 요 놈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probability. 여기 뭐요? 마이너스 3분의 8이죠. 3분의 4. 3분의 4에서 제로 갑니다. 제로에서 3분의 4까지 가고, probability z가, 자, z가 시그마분의 8 마이너스 m가 얼마 되었어요? 2분의 1 된단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하겠어요? 참, 이걸 반드시 표준화된 z를 보면, 요렇게 되면, 표준화된 건 같은 그림에 옮길 수 있으니까, 제로에서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마이너스 3분의 4의 제로까지 요 면적과, 그 다음에 요거 뭔지 모르겠지만, 요보다 큰 요 면적의 합이, 요거 합이 2분의 1 됐단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요리 가겠네? 그럼 이런 경우는 이 시그마분의 8 마이너스 m가 뭐 된단 말이야? 3분의 4가 된다는 얘기지. 밑에 게 아니요. 여기 3분의 4가 돼야 된단 말이지. 요 면적 같으면 반 면적이 뭐요? 2분의 1 된다는 얘기라. 그러면 여기서 제일 키 포인트가 뭐냐면 요걸 끌어내는 거예요. 시그마분의 8 마이너스 m가 얼마더라? 3분의 4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당장 m가 나오네? 또 여기 기분 좋은데. 요거 보면 y가, 자, y가 8 더하기 3분의 2 시그마 작을 확률의 값을 구하라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평균 m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돼, 여기서. 자, 그러면 평균 m는 뭐가 됩니까? 자리 바꿔요. 예. 시그마분의 m는 8 빼기
3분의 4 되죠. 8분의. 자, 양변에 쳐버립시다. 이렇게 계산합시다. 양변에 3시그마를 곱하면, 예, 그렇죠? 3시그마 3,8에 24에다 빼기, 뭐요? 3m. 됐죠? 요거는 4시그마. 그래서 3m은 뭐요? 24 빼기 4시그마죠. 그 m은 뭐예요? m은 3자 8, 3분의 m은 3분의 24 빼기 3. 그럽시다. 24 빼기 4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목적이 뭐예요? probability. y가 뭐보다 적다?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죠. 보다 적을 확률은 표준화된 거 제도로 바꾸면 됐으면, 자, 시그마 분해 됐죠? 시그마 분해. 자, 요거 3,8에 8 마이너스 3분의 4 시그마 되네, 그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m가 요거잖아, x바가, 그죠? 8 더하기 3분의 2 시그마 빼기 요 놈이잖아. 요 뭐야? y 마이너스 m란 말이야. 자, 별량 여기가 m가 바로 요거다. 8 마이너스 3분의 4 시그마. 한번 씁시다. 8 떨어지고 3분의 6, 2 시그마네. 3분의 2, 3분의 4 더하면 3분의 6, 2 시그마. 시그마 떨어지니까 얼마예요, 여기? 2보다 적을 확률이다. 드디어. Z가 2보다 적을 확률은 바로 뭐합니까? 0.5에다 빼기 probability. Z가 제로에서, 그렇죠? 제로에서 얼마까지? 2까지 놓을 확률을 빼면 되잖아요. 왜? 적대했으니까 더해야 되겠네, 그죠? 예. 그러니까 2보다 적을, 이거보다 적어야 되니까. 0.5 더하고 제로에서 얼마요? 2까지. 그래서 0.5 플러스 제로에서 2가 얼마요? 0.4 772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요? 0.9772가 됩니다. 예, 0.9772 있습니까? 예, 4번 되겠네요. 예, 요건 상당히 4점짜리 문제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이제 레벨 3 문제 좀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순서 두 가지 했죠. 한 가지만 더 단순하게 확률 분포 X와 Y에서 연결해서 평균을 찾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갑시다. 30번은 표본조사죠.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면 아래 표 같다. 이건 뭐요?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시그마 X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꼭 알아야 할 거는 이 확률 분포가 딱 나오면 이 자리에 있어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은 모평균 X, 모평균과 표본 평균이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사는 표본의 크기의 모분사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져요. 표본조사에서는 표본을 어떻게 잡았든 간에 독립시행으로 잡기 때문에 모평균과 표본 평균이 같다. 그 다음에 표본 분사는 모분산에다 표본의 크기 4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요?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니까 표본의 크기 4잖아, 그지? 모분산만 구하면 모분산은 표본의 크기 4 나누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집단이 무슨 집단이에요? 모 집단이에요. 모 집단에서 구할 수 있는 모 분사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 앞에 다 있네. 확률, 분포 디테일하게 줘놨잖아요. 디테일 안 주면 이제 찾아내야 되고, 그죠? 총도수 1이라는 사실에서. 그 average. x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 자, 시작합니다. 4분의 합시다. x 제곱 1의 제곱 하면 1. 제로 제곱 어디 플러스 제로. 그다음 요거 제곱 플러스 얼마? 1 빼기 자 평균 4분의 마이너스 1. 그다음 뭐 제로죠. 제로 곱하기 1. 요거의 몽땅 제곱. 분산이 얼마입니까? 4분의 2분의 1 나오네. 뭐 분산이 2분의 1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드디어 표본 분산은 뭐요? 표본의 크기가 얼마라? 4분의 모 분산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요? 모 분산이 2분의 1 나왔어요. 4분의 2분의 1 돼가지고 8분의 1 된다.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표준 편차. 근데 루트 씌우면 되지. 시그마 x 바는 루트의 vx 바다. 이게 바로 루트 8분의 1, 루트 8분의 2 루트 2분의 1 해서 유리화하면 4분의 루트 2, 4분의 루트 2다 해서 2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물론 결과 중요하지만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모 분산과 표본의 모 평균과 표본의 평균이 표본 평균을 x바라 했으니까 표본 평균을 끌어 모아서 평균을 취하면 모 평균과 같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합니다. 자, 30분 다 됐네. 예, 우리 선택 과목 이제 확률 통계 12회.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어보니 좀 감이 오죠. 10회 넘으니까 상당히 심각한 건 아닌데 계산이 좀 복잡해요. 예, 문제를 주더라도 복합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훈련해야 돼. 여기에 이제 앞으로 10회 더 20회 넘어가면 심각한 문제예요. 거의 서울대냐, 서울대, 연대냐, 돌대냐 이렇게 막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 한 점 차에 결단합니다. 수학 한 문제 4점짜리예요. 4점짜리 맞고 틀리면 8점이 왔다 갔다 해요. 같은 선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모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의 고난도 문제 한 문제를 심각하게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다 아이고 나는 자신 없어 가지 말고 우리 물맷돌 수학 입에 특강 듣는 분들은 꼭 부탁해요. 앞으로 물론 지금 고등학교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이제 고3 학생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걸 저는 한 부탁이 뭐냐면 최소한도 예상 문제 50회는 보고 가야 돼요. 2년치는 보고 가야 돼요. 그렇게만 보면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13회 기대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드디어 12회까지 우리가 EBS 특강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13회부터 마지막 모든 문제를 이와 같은 체계로 완벽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걸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한테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맷돌 수학의 노하우를 수능 해설에 녹이겠습니다. 이제 EBS 수능 문제 물맷돌 스킬로 잡읍시다.